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등의 소송을 거쳐서 자살 사고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상병이 중대장으로부터 불법 얼차려를 받고 사망하기도 했고요. 구보 중에 달리기 하던 중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상병이 수색 작업 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을 하였다면 이 군인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또 형식적일 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 사망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제일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인이 공무상 사고가 나거나 또는 공무상 질병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에는 크게 보면 사망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의 두 가지 주요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과 이 공무로 인한 사고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경우에는 수색작전을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과 공무상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군복무로 하다가 자살사고를 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이렇게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이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이런 인과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요. 이런 심의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보상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인재해보상법이 바로 이렇게 군인이 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인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르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하게 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과의 교전 등의 정말로 전투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즉 공무원 전체의 소득금의 평균 금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전투까지는 아니지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아까 말한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 소득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줍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총 기준 소득 월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특수 직무 수행, 대민 수색 작업, 위험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후에 특수 직무 순직으로 돼서요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 보상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 직무 순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최상병이 이 경우에는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23년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이 대략 540만 원입니다. 이런 540만 원의 45배에 해당하는 2억 4,500만 원 정도가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상 내역은 이런 경우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자, 우리 법 35조 순직유족연금 규정을 보면요. 해당 군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 기준 소득 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고요. 이 유족 한 명당 여러 명의 경우에는 사망 시기에 따른 이런 기준 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최상병 같은 경우에 상병의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43%라고 하면 대략 35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이고 유족당 4만 원을 더한 금액을 유족들이 연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유족이라고 하면은요, 그 군인연금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아니면 자녀, 부모 등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최상병 사건처럼 명확하게 공무상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의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인과관계로 군에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예컨대 자살사고인데요. 군복무 중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또는 군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
왕따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가정사,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상 사고인지 공무상 사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공무상 사망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등의 소송을 거쳐서 공무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던 자살 사고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중에 장기 휴가를 받아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여군으로 편입해 갈 것을 주장했던 변희수 하사가 자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군은 변희수 하사를 순직 처리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온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군은 세계 최강군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죠. 누가 뭐래도. 그런데 이렇게 미군이 최강군이 될 수 있던 이유가 국가가 군인에 대한 확실한 예우와 또 국민이 군인을 충분히 존중하는, 우대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서 소홀함 없이 이들을 보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